안녕하세요. 오늘도 그림 그리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 제가 어떻게 이제 그림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해서 그림에 대해 흥미를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한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축구를 해왔어요. 그러다 보면서 이제 축구를 하면서 받은 스트레스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경기장에 나갔을 때 실수하면 안 되고 무조건 잘하고 싶은 마음들이 강했던 저여서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도 하고 우울해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저를 조금은 긍정적인 마인드로 바꿔주고, 그리고 그렇게 경기장에서 받았던 스트레스와 뭔가 우울한 감정들을 조금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 그림을 그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때는 거의 만화를 많이 그렸어요. 뭐 캐릭터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많이 그리다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점점 뭔가 추상화 형식으로 많이 그림을 그리게 됐어요. 제가 추상화 형식으로 그림을 그리게 된 계기가, 제가 사람에 대해서 상처를 많이 받다 보니까 무언가 사람을 그리고 뭔가 물체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에 있어서 실증이 나기도 하고 정말 경멸한다 해야 되나? 뭔가 사물을 똑바로 보고 싶지 않더라고요. 뭔가 예를 들어서 이런 시계 그대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시계를 이렇게 그리는 거죠. 저만의 풀이 방식으로. 그리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잘 안 하긴 하지만 중학교 1학년 때 왕따를 되게 심하게 당했어서 그때도 혼자 그림을 많이 그렸어요. 되게 그때는 되게 우울한 그림들을 많이 그렸고 그랬지만, 그런 이제 상황들, 그런 경험들을 하다 보니까 뭔가 그림에 대해서, 그리고 그림 안에서, 그리고 그림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되게 더 풍부해지고 더 감수성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 그림에 대한 뭔가 그런 감성, 나만의 감성들이, 그런 우울함들이 없었더라면 저는 아마 이렇게 저만의 그림을 완성시키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제가 탄생했고, 그런 우울함들 때문에 그림 덕분에도 그렇고, 네. 아무튼 그림은 저한테 그런 존재이고, 그런 뭐라 해야 되지, 도구입니다. 그렇죠. 저한테는 되게 아주 소중한 시간들이죠, 이런 것들이. 그러다가 한순간 이제 그림을 그리다가 좋아서 그릴 때가 있었는데, 이제 이게 작업이 되고 일을 한다고 생각하게 된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 정말 하기 싫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정말 하기 싫을 때마다 하는 뭔가 마인드 컨트롤 방법이, 나는 이걸 사랑하지, 나는 이거를 직업으로 가질 생각이 없다 라고 계속 되뇌이다 보면 이게 어느 순간 저한테 취미생활이 되고 뭔가 진지하게끔 만들지 않는 요소가 되는 것 같아요. 나 마음대로 나를 표현하고 싶어 라고 하면서 자유롭게 그릴 수 있는 게 되는데, 이제 뭔가 직업이 되고 내가 전시를 열 목적으로 무언가를 하다 보면, 그리고 그림을 준비하다 보면 그림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전시를 준비할 때도 전시를 준비한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냥 평소에 그렸던 그림들을 전시를 하지, 뭐 전시를 준비하겠다고 해서 그림을 그리진 않아요. 그냥 평소에도 계속 그림을 그리다가
이 정도쯤 되면 전시를 한번 해보면 되겠다 해갖고 전시를 여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전시에 대한 스트레스 같은 거 그런 거 없애려고 많이 하죠. 그리고 그림 뭔가 저는 이런 종이에다가만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런 탁자에도 그림을 그리고 옷에도 그림을 그리고 신발에도 그림을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물체들 여러 가지 형태의 것들에 그림을 그리는 것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흰 티 입고 밥을 먹었을 때 이제 뭔가 빨간색 물체 김치 국물이 떨어진다던가 튀긴다던가 그러면 이제 빨지 못하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 자리에서 바로 못 빨면 아마 그게 잘 안 빨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국에다가 저는 항상 꽃을 그린다던가 얼굴을 그린다던가 아니면 다른 물체를 그려서 뭔가 저만의 티셔츠? 저만의 색깔을 입히는 것 같아요. 그런 순간순간마다. 그래서 그렇게 그림을 그리는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영감을 얻는 거는 어디서 많이 얻냐면 저는 누군가의 말에서 되게 영감을 많이 얻거든요. 말, 언어. 근데 그 언어도 행복한 언어가 아니에요. 저는 뭔가 되게 핍박하는 그런 단어들이나 그런 말들을 들었을 때 영감이 떠오르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 게 되는데 뭔가 다른 누군가가 봤을 때 우울한 감정들은 안 좋을 수 있고 우울한 감정들이 너무 딥하게 들어가다 보면 너무 그게 안 좋은 상황을 발생하게 하지만 저는 우울한 감정들이 저에게 들어오고 우울한 상황들이 저에게 생기면 바로 공책을 피고 바로 스케치북을 펴고 바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거든요. 왜냐면 그게 저한테는 영감의 일종이기 때문에 바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그림도 여기 보시는 이 그림도 제가 우울할 때 그린 그림이거든요. 이 그림도 아마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일본에 처음 가서 혼자 생활을 했을 때 그때 너무 외로워서 그린 그림이었거든요. 이 그림이. 아무튼 저한테 있어서 그림이라는 건 해소를 하는 거고 뭔가 불안한 마음들, 뭔가 우울한 감정들을 이 그림에 담아서 되뇌이는 것들이 아니라 그 감정을 해소하고 그리고 그런 감정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그림들이 완성되는 것을 보고 저도 즐거움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우울한 상황들이 안 오면 저는 좀 불안해요. 왜냐면 작업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럼에도 우울한 상황들은 솔직히 말하면 너무 힘들죠. 힘든데 그럼에도 그런 우울한 감정들을 잘 이용할 수 있다는 그런 뭔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니까 저는 참 다행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뭔가 영감을 얻는 게 그런 말들 뿐만 아니라 제 머릿속에 항상 가끔 가다가 그 지도 같은 게 제 머릿속에 순간순간마다 떠오르거든요. 약간 지도가 약간 이런 지도예요. 이런 느낌. 이런 문양의 지도들이 제 머릿속에 가득한데 처음에 제가 어렸을 때도 이런 종류의 지도가 계속 제 머릿속에 반복이 되는 거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막 무섭고 어렸을 때는. 왜냐면 이런 기괴한 문양들이 제 머릿속에 가득 찼다고 생각하면 되게 무서운데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느꼈죠. 이게 어쩌면 나한테 도움을 주려고 이렇게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서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했고 그렇게 바라만 보지 말고 그렇게 상상하지만 말고 한번 종이에다 내가 지도를 한번 그려보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서부터 더 좋은 작품들을 그리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제 머릿속에 있는 지도들이 저한테 영감을 줄 때가 많이 있어요.
참고로 저는 미술을 전공하지 않았고 축구를 그만두고 대학교에 가서 관광학을 전공을 했고, 그리고 관광학에 대한 흥미를 잃고, 흥미가 없었지만 애초에, 그래서 관광을 그만두고 프리랜서로 모델 일도 하고 프리랜서로 작업도 하면서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뭔가 상처 입은 사람들을 마주할 때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림을 그려주고 싶다는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그림을 권유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처럼 전공이 아니신 분들한테도 굉장히 그림이라는 게 도움이 되거든요. 그림이라는 게 정답이 없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색깔, 자기가 원하는 선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거기 때문에 전혀 정답이 없고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시도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만약 자기가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우울하다, 내가 운동을 하고 내가 운동하는 것에 있어서 즐겁지가 않고 실력도 많이 안 는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근데 어떻게 스트레스를 해소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림 그리는 거를. 그리고 축구뿐만 아니라 운동 전 종목들, 그리고 이 세상에 사는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자기만의 스타일, 그리고 자기만의 개성을 나타내기도 하고 자기의 스트레스를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 그림 그리는 거에 있어서 적극 추천하는 것 같아요. 그림이라는 분야 자체가 정말 다양하고 진짜 정답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그리는 것에 있어서 자신감 있게 그리다 보면 그게 정답이 되고, 자기 자신한테는 그게 자기만의 개성이 되니까 한번 그려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요즘에 막 현대미술 해갖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벽에 막 이게 만약에 바나나를 치면 벽에다 이렇게 바나나를 이렇게 혼자 이렇게 딱 테이프 붙여놓잖아요. 그것도 예술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아마 제가 미술을 전공하고 그랬더라면 저게 무슨 예술일까? 저게 무슨 뭔가 그런 걸까라는 생각을 가질 텐데, 제가 전혀 미술에 대해서, 예술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이어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무언가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바나나를 걸어서 표현을 했을까에 대해서 상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더 열린 관점으로, 더 열린 마인드로, 열린 마음으로 그림을 대할 수 있고 예술을 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말을 해요. 가족들도 그렇고. 그냥 차라리 대학교를 자퇴하지 말고, 그러니까 자퇴를 하되 다른 이제 뭔가 전공, 그런 이제 미술이 되겠죠? 미술 전공을 하면 어떻겠냐, 해보는 건 어떻겠냐 하는데, 저는 미술을 배우고 싶지 않고 뭔가 누군가한테, 그리고 그 미술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지 않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미술에 대해서 배운다 라는 말 자체가 저는 예술 쪽에서 이제 지금은 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용납이 안 돼요. 왜냐하면 미술을 배우면 그 가르쳐주는 사람의 노하우를 배우잖아요. 그러면 그 노하우대로 제 그림을 그릴 텐데, 그러다 보면 제 색깔은 없어지고 제 개성은 아예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요즘 뭐 외국은 잘 모르겠지만 한국을 좀 생각을 해보면 한국 입시 미술반이라고 막 미술학원에 걸어져 있고, 그리고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입시 미술을 무조건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걸 봤을 때 모두가 다 똑같은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모두가 다 똑같은 표현 방식으로 사물을 그리니까 너무 재미없고 너무 자기만의 개성과 자기만의 스타일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 주변에도 미술하는 친구들이 몇 명 있고 그 미술을 전공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만의 스타일을 찾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자기만의 스타일을. 근데 제가 그 말을 듣고 그 친구들에게 해줬던 말들이 아마 한국 미술 입시 때문에 아마 너의 스타일을 찾는 것들이 너무 어려울 거다. 왜냐면 몇 년 동안 주장창 누군가와 똑같은 그림을 그리고 똑같은 표현 방식으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자기만의 개성을 찾는 길에 있어서는 무지한 거죠. 저는 제가 잘했다는 건 아닌데 저는 막 전시 준비했을 때도 첫 전시 준비했을 때 물감으로도 해보고 막 흙으로 막 흥크러트르기도 해보고 흙으로 막 본드 뭉친 다음에 그림판에다 붙여도 보고 막 벌꿀 사용해갖고 막 그림도 그려보고 실로 막 그림에다 표현도 해보고 막 여러 가지 스타일들을 다 해다 보니까 저만의 표현 방식이 생기고 저만의 선이 생기고 저만의 그림, 저만의 개성들이 생겨나갔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미술을 이제 전공으로 하지 않는 사람이지만 감히 고민이 있으신 분들, 자기만의 개성을 찾는 것에 있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은 말은 다 해봐라. 상식에서 벗어난 것들을 다 해봐라. 그러니까 입시 미술에서는 제가 잠깐 미술학원에 대해서 궁금을 해서 이제 유튜브 같은 거나 잘 찾아봤었어요. 근데 모든 유튜버들이나 하는 말들이 틀에 박힌 말들이더라고요. 뭔가 이 그림을 학원 선생님이 무조건 옐로우로 그리래요. 노란색으로 그리라고 하면 노란색으로 다 그리잖아요. 근데 저는 노란색이라고 그리라고 하면 나는 이걸 노란색으로 표현하고 싶지 않고 빨간색으로 표현하고 싶은데? 라는 생각을 막히잖아요. 학원 같은 데 다니다 보면. 그리고 입시 제도에 얽매이다 보면.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학원, 물론 대학교를 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뭔가 프리랜서로 일하는 것보다는 회사에 들어가서 일하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그런 걸 권유를 하지만 자기가 뭔가 진짜 자기만의 색깔을 찾고 싶고 뭔가 회사보다는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이제 학원보다는 자기만의 스타일을 찾는 것에 있어서 더 집중을 해줬으면 좋겠다. 집중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자기만의 개성을 찾는 것에 있어서 더 빠르게 찾을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무튼 미술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이야기해보고 제 관점, 제 시선, 제 생각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뭐 정답은 없지만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 판단하실 거라고 믿고 뭐 미술 쪽으로 가시는 분들이 아니라 그냥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랬을 때 이런 생각들이 있겠구나 라는 그런 가벼운 마음으로 영상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림을 아마 한 5편 정도? 6편 정도 영상을 찍다 보면 그림이 완성될 것 같아요. 아직 댓글 다시는 분들이 없는 걸로 봐와서 이제 이 그림을 가져가실 주인이 없겠지만 나타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